이번 시간에 우리 2023년 상시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처리 기능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이제 배점이 총 25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그렇게 이제 5문제가 나왔는데 이 5문제를 우리 XX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회원별로 대여 횟수랑 우리 대여 금액의 합계, 그리고 우리 대여 일수의 이제 평균, 요 값을 이제 줘야 하는 회원별 대여 현황이라는 이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가 이제 대여 횟수의 합계, 그리고 대여 금액의 합계, 대여 일수의 평균, 이런 것들을 이제 줘야 할 때, 그때 이제 각각 전부 다 이제 회원별로 이제 봐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고객이다, 대여 내역이다, 도서다, 이렇게 이제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요 세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지금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쿼리가 이제 작성이 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화면 크기 조정 좀 해서 요 문제 같이 한번 풀어 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회원별로 우리 이제 대여 횟수를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 대여 금액의 이제 합계를 나타내래요. 그리고 대여 일수에 대한 그 평균을 줘야 하는 회원별 대여 현황이다. 요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 이제 고객이다, 대여 내역이다, 도서다, 이렇게 이제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똑같이 이제 나오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쿼리를 이제 작성할 거니까 맨 위에 이제 만들기 이곳으로 먼저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쿼리에서 우리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클릭해 주면 쿼리 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면서 화면 오른쪽에 봤을 때 테이블 추가 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러면 그때 문제에서 이렇게 이제 세 개 테이블을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고객 테이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대여 내역에서 더블 클릭, 그리고 도서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 개 테이블을 싹 다 이제 다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테이블 추가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서 닫아버리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을 보고 어떤 필드를 이제 사용할지 그걸 이제 우리가 확인해서 쭉쭉쭉 갖다 놔주면 되겠죠. 맨 처음에 보니까 이제 고객명이 들어 있어요. 자, 우리 고객명이라는 그 필드는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명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필드가 우리 이제 대여 횟수인데, 우리 두 번째 지상을 보니까 대여 횟수라는 거는 도서 코드라는 그 필드를 이제 이용하래요. 우리는 각각의 이제 회원별로 대여 횟수, 개수, 건수를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때 도서 코드라는 이 필드를 이제 이용하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이제 우리 도서 코드라는 그 필드가 지금 이곳에도 있고 지금 이곳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 테이블에 이렇게 이제 해당 필드가 들어 있을 때는 그때 문제를 실제로 시험 볼 때는 둘 중에 이제 아무거나 가져다 놓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줘도 돼요. 근데 원래 원칙대로 따지면 이렇게 이제 1대 다관계로 그렇게 이제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일종에 해당하는 그 필드를 가져다 놓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서라는 그 테이블에서 도서 코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여 금액 총액 얘를 이제 표시해 주면 되는데, 문제를 읽어봤을 때 대여 금액의 합계를 구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여 금액이라는 그 필드를 추가시켜 주면 돼요. 그때 우리 대여 금액은 지금 이곳에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여 금액 이 필드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마지막 필드는 평균 대여 일수, 요걸 이제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때 문제를 읽어봤을 때 대여 일수의 평균을 줘야 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여 일수라는 그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의 결과값을 쭉쭉쭉 볼 때 우리는 이제 회원별로 각각 이제 봐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쿼리 디자인에 보게 되면 우리 표시 숨기기라고 있고 이곳에 요약이라고 있습니다. 요약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이렇게 이제 요약이라고 생성이 됐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회원별로 볼 때 고객명별로 이제 볼 거예요.
해서 고객명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묶어서 볼 거라 얘를 그냥 묶는 방법 그렇게 이제 놔두면 되고, 우리 도서 코드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대여 횟수라는 거를 구해 줄 거죠. 해서 이 도서 코드를 가지고 우리 개수를 구해달라, 요거 이제 개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 대여 금액의 합계 대여 일수의 이제 평균을 줘야 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대여 금액의 합계를 구해달라, 그리고 우리 이제 대여 일수의 평균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약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이제 세 번째 지상 보니까 대여 횟수가 2 이상인 그 고객만 조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대여 횟수에 대해서 조건을 이제 걸어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대여 횟수는 우리 도서 코드를 가지고 이제 개수를 구해서 우리가 이제 대여 횟수를 표시해 줄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조건은 2개 이상이다, 그렇게 해요. 해서 우리가 조건 쓰는 곳이 따로 있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크거나 같다 2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값들을 이제 표시할 때 맨 처음에 이제 고객명이다, 필드명 맞죠? 근데 두 번째 걸 보면 이제 대여 횟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거는 이제 도서 코드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 필드는 이제 대여금 총액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거는 그냥 대여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네 번째 필드는 평균 대여 일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거는 그냥 대여 일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우리 이제 필드 명 좀 변경 좀 시키자고요. 우리가 화면상에 이제 표시할 때는 대여 횟수라는 그 제목으로 표시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대여 금액이요, 이 대여 금액은 우리 대여금 총액으로 이제 표시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목 써주고 이렇게 이제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대여 일수요, 우리 대여 일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표시할 때 평균 대여 일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제목으로 이제 표시해 주면 되니까 이렇게 앞에다가 제목 써주고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이제 각각의 값들을 전부 다 이제 표시할 때 이런 이제 제목으로 전부 다 이제 다 표시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우리의 평균 대여 일수요. 평균 대여 일수가 요 마지막 필드 요걸 보고 얘기하죠. 얘는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형식 속성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표시 예를 보니까 실제 값이 만약에 0이다 그랬을 때 우리 0.0으로, 그리고 1.6666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을 때는 그때 이제 1.7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소수 자릿수가 이렇게 이제 여러 자리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소섬 첫 번째 자리까지만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근데 실제 값이 이제 0일 때도 0.0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요 네 번째 필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맨 밑에 이제 우리 속성이요. 속성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화면 오른쪽에 속성 시트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형식 속성만 이곳에다가 우리가 쭉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형식 속성에다가 얘가 이제 실제 값이 이제 0일 때도 0.0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에다가 0.0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작성했던 거 그 0.0을 이렇게 이제 형식 속성에다가 똑같이 이제 작성해주고 우리가 이제 속성 시트만 이제 X 버튼 눌러서 꺼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마지막 지상까지 싹 다 처리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쿼리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쿼리를 이제 실행시킬 때는 쿼리 디자인에 우리 맨 앞에 결과에 우리 실행이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지금 이곳에 보면 대여 횟수 그리고 우리 이제 대여금 총액이다 그리고 이제 평균 대여 일수다 이런 제목들이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제 거는 여러분들 글씨가 잘 안 보일까봐 글씨 크기를 좀 더 이제 확대해 놓은 그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글씨가 잘려서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쿼리를 작성을 했는데 만약에 글씨가 잘리는 게 있다 그랬을 때는 요 열과 열 사이요, 요 사이사이에다가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제 양쪽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마우스 모양이 바뀌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열 너비가 싹 다 조정이 다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되겠죠. 맨 위에 이제 고객명이다, 대여 횟수다, 대여금 총액이다, 평균 대여 일수다 해서 요 제목은 이제 다 똑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맨 밑에 보니까 레코드는 총 10개다. 우리 문제 그림 봐도 레코드는 총 10개가 맞죠?
그때 우리 김원중부터 시작해서 남두영, 노윤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서영까지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10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맞고, 그때 이제 대여 횟수를 보니까 2개다, 3개다 쭉쭉쭉 해서 4개까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게 맞죠? 그리고 우리 대여금 총액도 3,500부터 시작해서 우리 6,300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쭉쭉쭉 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평균 대여 일수도 2.5부터 시작해서 우리 2.0까지 그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작성한 이 쿼리와 문제의 그림이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값들을 전부 다 이제 우리가 확인할 때는 혹시나 문제 그림상에 천단위 구분기호가 있나 없나 그런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돼요. 해서 내가 작성한 거랑 문제 그림이랑 똑같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평균 대여 일수가 지금 이렇게 이제 초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맞죠?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요 쿼리는 그냥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X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저장해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뭐야?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문제 그림을 봤을 때 회원별 대여 현황이다. 요 쿼리를 이제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 이제 쿼리 이름에다가 여기다 이제 회원별 대여 현황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쿼리 이름을 이제 다 썼으면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는데, 확인 버튼 누르기 전에 혹시나 쿼리 이름 오타가 있나 없나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눌러주면 돼요.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된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해 줄 수 있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대여 내역 관리라는 그 쿼리가 있대요. 자, 우리 대여 내역 관리다라고 해서 쿼리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쿼리를 이제 이용해서 대여 횟수를 매개 변수를 이제 입력을 받아서 해당 대여 횟수만큼 대여한 그 고객의 정보를 조회하는 대여 횟수 조회라는 그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일단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 주고요.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쿼리를 만들 거니까 쿼리에서 우리가 쿼리 디자인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어요. 문제에서 대여 내역 관리라는 그 쿼리를 이제 이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오른쪽 테이블 추가해서 쿼리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대여 내역 관리다라고 해서 요 쿼리 이름 여기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죠. 그러면 우리 테이블 추가 창 요거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X 버튼 눌러버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과값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게 맨 처음에 이제 고객명이요.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이제 대여 횟수, 그리고 우리 최근 대여 일자요.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우리가 결과값으로 보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고객명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요. 전화번호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여 횟수요. 대여 횟수는 지금 이것에 대여 횟수라는 게 없죠. 없으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대여 횟수라는 거는 일련 번호 그 필드를 이제 이용해서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련 번호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최근 대여 일자 요걸 이제 나타내면 되는데, 그때 두 번째 지시상 보니까 최근 대여 일자라는 거는 대여 일자의 가장 최근 날짜요. 최근 날짜가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여 일자라는 필드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대여 횟수 같은 경우에는 일련 번호 그 필드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서 일련 번호를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놨는데, 이 대여 횟수라는 거는 몇 번 대여를 했는지 그 개수, 그 건수를 이제 구해주는 거죠. 해서 이 일련 번호 필드를 가지고 우리가 개수를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여 일자요. 이 대여 일자는 우리 대여 일자들 중에서 가장 최근의 날짜요. 최근 날짜가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최근 대여 일자를 이제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4년 1월 1일이라는 이런 날짜가 있어요. 이 날짜가 있고, 그리고 2024년 12월 31일이라는 이 날짜가 있을 때 이 두 날짜 중에 우리 가장 최근의 날짜요. 가장 최근의 날짜가 요 날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최근의 날짜, 최근 날짜를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날짜가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더라도 그 여러 개의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요 날짜가 나오겠죠.
해서 최근 날짜를 구할 때는 우리가 특정 이제 필드, 우리 날짜가 들어있는 그 필드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해서 이 일련 번호를 가지고는 이제 개수를 구해줘야 되고 이 대여 일자를 가지고는 최대값을 구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위에서 이제 요약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일련 번호요. 일련 번호라는 이 필드를 가지고는 우리 개수를 구해달라. 그리고 우리 대여 일자를 가지고는 우리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수하고 최대값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제목도 맞춰야 되겠죠. 자, 우리 대여 횟수라는 그 제목으로 얘를 이제 나타내 줘야 됩니다. 해서 그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여기다가 대여 횟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대여 일자는 최근 대여 일자 요 제목으로 이제 표시할 거니까 우리가 요 맨 앞에 찾아가서 최근 대여 일자라고 이렇게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목 쓰고 콜론이요. 제목 쓰고 콜론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킬 때는 우리 쿼리 디자인의 결과에 이제 실행이요.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최근 대여 일자가 열 너비가 좁아서 샵으로 이제 표시가 됐죠. 그때 열 너비를 요 경계선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고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오면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열 너비를 조정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각각의 사람들마다 대여를 각각 이제 몇 번씩 했는지 최근 대여 일자가 언제인지 이렇게 싹 다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전체의 데이터를 싹 다 이제 볼 게 아니라 문제에서 이제 매개 변수 쿼리를 이제 작성하라 그랬죠. 그때 대여 횟수요. 대여 횟수를 이제 매개 변수를 이제 입력을 받아서 내가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이라고 쓰게 되면 그때 그 대여 횟수만큼 대여한 그 고객의 정보만 조회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여 횟수를 이제 입력을 받을 거니까 우리가 대여 횟수 여기서 이제 구해놓은 그 필드에다가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값이 뜨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대여 횟수요. 대여 횟수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여기 이제 조건이요.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요 메시지를 그대로 대괄호로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입력할 때는 중간에 이제 띄어쓰기 같은 거 잘 보셔야 되고요. 맨 마지막에 입력하세요라고 돼 있고 그 뒤에 이제 점이 있나 없나 그런 거 이제 확인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대괄호 열어주고 여기다가 대여 횟수를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우리가 대괄호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한 그 값과 똑같은 그 데이터만 검색을 이제 해주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우리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대여 상자가 떴죠. 그러면 우리 문제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확인 다 해주고요. 문제 수도 여기 3이라고 이제 입력을 했으니까 저도 똑같이 여기다 이제 3이라고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보면 되겠죠. 그랬더니 결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목 먼저요. 고객 명의다, 전화번호다, 대여 횟수, 최근 대여 일자하고 그렇게 제목 전부 다 이제 똑같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나타난 그 데이터요. 남두영이라는 그 사람과 유세윤이라는 그 사람 이 두 명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 맞죠? 그리고 그때 이제 전화번호 맞나 요것도 이제 확인해 주고요. 그때 이제 대여 횟수는 전부 다 이제 3 그렇게 이제 써져 있고 그리고 최근 대여 일자도 2022년 11월 20일 그리고 11월 23일이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전부 다 이제 똑같이 그렇게 이제 출력된 거 맞죠? 그럼 이제 문제 다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 요 쿼리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X 버튼 눌러 꺼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문제에서 대여 횟수 조회라는 그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대여 횟수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쿼리 이름 써주고 쿼리 이름 다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여 횟수 조회라는 그 쿼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도서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대여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한 번도 대여하지 않은 그 도서를 조회하는 미대여 도서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 두 개 테이블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제 비교해서 한 번도 대여하지 않은 그 도서를 이제 조회하면 되는데, 그때 대여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에 도서 코드라는 그 필드에 존재하지 않는 우리 도서 테이블에 도서 코드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검색하래요. 그때 이제 is null 요걸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쿼리 결과로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도서라는 이 테이블과 대여 내역이라는 이 두 개 테이블을 서로 비교하는데, 그때 도서 코드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서로 이제 비교를 해 줄 거죠. 그렇게 해서 도서 테이블에는 있지만 대여 이 테이블에 이제 존재하지 않는 그 도서 테이블에 도서 코드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조회를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브릿지 검색 쿼리를 이제 만들어라 그건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not in을 써라 그런 이제 문제 지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법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먼저 이동해 주고, 그때 쿼리 마법사를 이용하겠다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새 쿼리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죠. 우리는 이 중에서 브릿지 검색 쿼리 요거 이제 만들 거니까 브릿지 검색 쿼리 마법사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브릿지 검색 쿼리 마법사 1단계가 떴어요. 그때 이제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에 레코드를 쿼리 결과로 쓰겠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우리는 대여 내역 테이블의 도서 코드 그 필드에 이제 존재하지 않는 도서라는 그 테이블의 도서 코드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출력을 이제 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값을 보고자 하는 거는 우리 도서 테이블의 도서 코드 요걸 이제 볼 겁니다. 해서 우리가 도서라는 그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을 이제 땅 하고 이제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랬더니 우리 이제 마법사 2단계가 이렇게 떴어요. 여기 보니까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에 관계된 그 레코드가 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우리는 이 도서라는 그 테이블과 우리 대여 내역 테이블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서로 비교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대여 내역 테이블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을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면 이제 3단계가 떴습니다. 그때 어떤 정보가 두 테이블에 모두 있냐, 어떤 필드를 기준해서 비교를 할 거냐 그거 이제 물어보는 거죠. 문제에서 도서 코드를 기준해서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 줄 거예요. 해서 지금 이곳에 보니까 도서 코드다 그렇게 이제 선택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누르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마법사 이제 4단계가 떴어요. 그때 이제 쿼리 결과로 어떤 필드를 보겠냐 그거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때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도서 코드, 도서명, 출간 일자, 대여 금액, 대여 일수하고 이렇게 이제 5개 필드를 결과값으로 이제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순서대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도서 코드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도서명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출간 일자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대여 금액 더블 클릭, 대여 일수 더블 클릭이요. 해서 아까 우리 왼쪽에 있던 그 필드 그 순서대로 전부 다 이쪽에 다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랬더니 쿼리 이름은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나타났죠. 문제에서 미대여 도서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미대여 도서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쿼리 이름 잘못 썼나 안 썼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침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미대여 도서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만들어졌고, 그때 결과가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출간 일자가 이렇게 이제 샵으로 표시가 됐으니까 우리가 열너비 이렇게 이제 조정해서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때 문제 그림이랑 내 거랑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비교해 주시면 돼요. 도서 코드, 도서명, 출간 일자, 대여 금액, 대여 일수 이렇게 이제 필드명 확인해 보니까 필드명 다 똑같죠. 그리고 데이터 그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우리 문제 그림과 제가 작성한 게 싹 다 이제 똑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푼 거죠. 그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이곳으로 땅 하고 이제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 지금 도서 코드라는 그 필드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즈널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법사를 이용하게 되면 이즈널 얘를 이제 사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쿼리가 작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X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도서라는 게 있고, 우리 대여 내역이라는 테이블도 있고, 고객이라는 테이블이 있대요. 이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도서 코드별로, 우리 성별별로 대여 횟수를 이제 조회하는 도서 대여 현황이라는 이 크로스텍 쿼리요.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나오면 우리가 문제의 그림을 보고 행 머리글로 이제 뭘 쓸지, 열 머리글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우리 값수로는 이제 뭐가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싹 다 이제 구분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 문제를 보면 도서 코드별로 성별별로 이제 대여 횟수를 이제 조회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한 건, 한 건, 한 건, 세 건, 두 건, 한 건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얘가 이제 대여 횟수예요. 그러면 이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거요. 요 위쪽에 있는 남, 여 얘가 이제 우리 성별, 얘가 이제 열 머리글로 이제 들어갈 거고요.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보니까 도서 코드라는 것도 이렇게 이제 들어 있고 평균 나이도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행 머리글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해서 이 크로스텍 쿼리는 행 머리글 2개, 우리 열 머리글 하나, 값 하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 주고 여기서 만들기에서 우리 쿼리의 쿼리 디자인이요.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짜잔하고 떴는데 그때 문제에서 요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도서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대여 내역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고객에서 더블 클릭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 개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됩니다. 그러면 테이블 추가시킬 거 다 시켰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만들 거니까 우리가 쿼리의 유형을 이제 변경시켜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쿼리 디자인에 우리 쿼리 유형에서 크로스텝이라는 거 있죠. 요거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 중간에 크로스텝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곳에다가 쓸 거 그거 이제 쭉쭉쭉 갖다 놔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행 머리글로 쓸게 도서 코드랑 평균 나이랑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행 머리글로 사용을 이제 할 겁니다. 해서 우리가 도서 코드를 이제 갖다 놔주면 되는데 도서 코드라는 거는 우리 도서 테이블에도 들어 있고요. 우리 대여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에도 도서 코드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이렇게 내가 갖다 놓고자 하는 그 필드가 여러 개 테이블에 이렇게 이제 들어 있을 때 그때 얘네 둘 간의 그 관계가 1대 다관계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다고요. 그때는 우리 1쪽에 해당하는 이 도서 코드를 갖다 놓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우리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서 코드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평균 나이를 행 머리글로 쓸 건데 우리 두 번째 지상 보니까 평균 나이는 나이라는 그 필드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 고객이라는 이 테이블에 보게 되면 나이하고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이제 열 머리글로 쓸 거는 우리가 남, 여 요걸 이제 표시할 건데 그때 이제 성별별로 나타내라고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 성별은 고객이라는 이 테이블에서 우리 아래쪽에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성별이라고 있죠. 여기 이제 성별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값으로 사용될 거요. 우리가 이제 값으로 사용할 거는 우리가 도서 코드별로 성별별로 대여 횟수를 줘야 한다 그랬죠.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대여 횟수라는 거는 일련 번호 이 필드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련 번호가 대여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에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일련 번호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싹 다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크로스텝이요. 크로스텝에서 이 도서 코드라는 거는 내가 행 머리글로 쓰겠다. 그리고 나이도 이제 행 머리글로 쓰겠다. 그리고 성별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열 머리글로 쓰겠다. 이렇게 찍어주고요. 그리고 일련 번호 요 필드는 우리가 이제 대여 횟수를 이제 구할 거죠. 해서 얘는 이제 우리가 값으로 이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때 우리가 일련 번호 요 필드를 가지고 이제 대여 횟수, 건수, 개수를 이제 구해 줄 거라고요. 그때 이제 묶는 방법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얘를 이제 우리가 개수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평균 나이를 구해줘야 돼요. 그때 이제 나이라는 그 필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평균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요약에 묶는 방법하고 써져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평균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지금 요만큼 이제 한 상태에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쿼리 디자인의 우리 결과의 실행이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때 맨 위에 제목 보니까 우리 도서 코드 맞죠? 그 다음 거 보니까 이제 나이의 평균하고 그렇게 써져 있는데 우리는 평균 나이라는 이 제목으로 이제 표시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이제 남이다, 여다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우리 문제 그림 했을 때 레코드가 총 6개가 이제 출력이 됐는데 제 거는 총 11개 그 레코드가 출력이 됐다고요. 왜요? 우리가 아직 세 번째 지상 요거 이제 아직 처리 안 해줬잖아요. 근데 우리 도서 코드라는 그 필드에 마지막이 1부터 5까지로 끝나는 그 자료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죠. 지금 여기 보니까 1로 이제 끝나는 것도 있고 3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5도 있고 2도 있고 7도 있고 8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막 섞여 있다고요. 그때 1에서 5 그걸로 이제 끝나는 그 자료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도서 코드라는 이 필드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이제 걸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 이제 편집 한번 해보자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도서 코드에 대해서 이제 조건을 쓸 거니까 이 도서 코드에 우리 조건 쓰는 칸이 따로 있죠. 이 조건 쓰는 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1부터 5까지로 끝나는 그 자료만 대상으로 이제 해줄 거예요. 그러면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끝나는 것만 1부터 5 사이면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어떻게 쓸 거냐? 우리가 여기다 이제 like 고 연산자를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때 쌍따옴표를 묶어서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그 뒤에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는 그 글자가 1부터 5까지니까 대괄호 열어서 1-5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대괄호 닫아주고요. 맨 뒤에서 이제 쌍따옴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식을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1부터 5까지로 끝나는 그 데이터가 검색이 됩니다. 만약에 1부터 5까지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검색해라. 그렇게 나오면 요 별표를 맨 마지막에 찍어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제 1부터 5까지로 끝나는 그 데이터를 이제 검색할 거라 앞에다가 별표 찍어주고 뒤에다가 1부터 5까지다. 요거를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 필드 명도 이제 바꾸자고요. 요 필드 명은 우리가 평균 나이 요걸로 이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이 앞에 가서 우리가 여기다가 평균 나이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가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목 쓰고 콜론이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이제 지상 보게 되면 평균 나이는 나이라는 그 필드를 이제 이용하는데 그때 이제 형식은 표준으로 하고 소수 자릿수는 이제 0으로 이제 설정하래요. 그럼 우리가 평균 나이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맨 밑에 우리 속성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되겠죠. 속성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우리 형식을 지정하는 곳이 있죠. 해서 이 형식에서 우리가 표준이라는 거 요거 이제 우리가 선택만 해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소수 자릿수를 찍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숫자로 0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이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속성 시트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그러면 요만큼 이제 한 상태로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레코드가 총 6개가 나타나는 게 맞죠? 우리 것도 지금 6개가 그렇게 나왔고요. 그때 이제 도서 코드라는 그 제목, 평균 나이라는 그 제목, 그리고 남녀 요것도 전부 다 이제 똑같죠? 그리고 이곳에 나타난 그 데이터 보니까 전부 다 이제 B로 시작하는데 1번, 3번, 5번, 12번, 21번, 22번이요. 그게 우리 문제 그림과 똑같죠? 그리고 평균 나이도 보니까 48이다, 21이다, 26이다, 36이다, 33이다, 우리 41이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 맞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건수를 보니까 지금처럼 111321이요. 111321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 맞죠? 그리고 여에는 2다, 1이다, 3이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 맞죠? 근데 제 거는 이렇게 이제 숫자 값만 써져 있는데 지금 문제 그림에는 이렇게 이제 숫자 뒤에 건이라는 그 글씨가 싹 다 이제 붙어 있다고요. 그러면 요것도 이제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왜? 마지막 지상에 보게 되면 쿼리 결과로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 그리고 이제 필드의 형식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떴고요.
그때 우리 이 일련 번호를 가지고 개수를 세서 우리가 몇 건이다 요 값을 이제 구해줬죠. 그때 우리 일련 번호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속성이요. 속성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속성 시트 요게 떴고, 여기 이제 형식 쓰는 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건이라는 그 글씨가 붙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형식에다 쓸 때 숫자 뒤에다가 건이라는 그 글자를 붙일 때 앞에다가 이제 표시 형식 0이라고 쓰고 건 이렇게 이제 써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샵 건 이렇게 이제 써도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 실제 값이 이제 0일 때 0으로 표시해라 그런 말이 없죠.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얘를 쓰든 아무 상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0건 요거 이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우리 형식에 가서 0건 이렇게 이제 쓰고 우리가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알아서 바뀌어요. 바뀌는 건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이렇게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우리 0건이 아니라 우리 샵건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샵건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고, 그리고 해서 우리가 또 실행이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해도 어차피 결과는 다 똑같다고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시 형식을 지정할 때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샵 건이 됐든 0건이 됐든 둘 중에 아무거나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형식 속성 요거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땅 하고 이제 누르자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싹 다 이제 풀어주면 아까 문제 그림과 다 똑같았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끝이에요. 그때 제가 지금 여기다가 도서 코드 행 머리글이다, 평균 나이 행 머리글이다, 그리고 우리 성별이 이제 열 머리글이다, 그리고 우리 일련 번호 우리 값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했는데, 이런 이제 순서 필드의 이런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필드의 순서는 우리가 이 두 개만 이제 신경 쓰면 됩니다. 우리가 이 두 개 필드는 둘 다 이제 행 머리글로 쓸 거라 내가 얘네들을 서로 이제 바꿔 쓰게 되면 그때 결과값에도 평균 나이가 먼저 앞에 이제 표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도서 코드가 그 뒤쪽으로 이제 갈 거라고요. 해서 행 머리글만 우리가 조금 이제 신경 써서 문제 그림처럼 나타내기 위해서 도서 코드가 먼저 나왔으니까 도서 코드를 먼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평균 나이가 나왔으니까 그 뒤에다가 우리가 평균 나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쿼리 작성한 거 다 했으니까 요거 이제 꺼버리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거 땅 하고 눌러주고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죠. 문제에서 도서 대여 현황 그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도서 대여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써주고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 이곳에 도서 대여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때 이 쿼리를 내가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복귀 요거 이제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보자고요. 이렇게 이제 들어갔더니 지금처럼 우리 아까 제가 작성한 거랑 조금 이제 바뀌었죠. 아까는 제가 이제 작성할 때 도서 코드를 맨 앞에 쓰고 그 다음에 평균 나이 구하는 거를 제가 두 번째 썼는데 그게 이제 뒤로 밀려났어요. 그리고 요 사이에 이제 성별이 이렇게 이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일련 번호 이제 개수다라고 해서 우리가 값을 이제 구해준 것도 지금 이곳에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도서 코드에 대해서 조건을 쓰는 거는 아까 제가 이 조건을 요 밑에다가 썼는데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따로 분리가 됐죠.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변하는 거는 우리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럼 요 쿼리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4번 문제가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요 4개 쿼리를 싹 다 이제 작성을 같이 한번 해봤는데 요 4개 쿼리도 이제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이 없었죠. 해서 시험장에 갔을 때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싹 다 이제 혼자서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요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XX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다가 혹시나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해당 문제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도서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대여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 도서 대여 횟수가
4 이상인 그 도서에 우리 비고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비고 필드의 그 값을 우수도서 요걸로 이제 변경하는 우수도서 처리라는 그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한 후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 쿼리를 이제 작성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결과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하래요. 지금 이곳에 문제 그림을 보니까 우리 도서라는 그 테이블에 우리 비고라는 그 필드를 보니까 우수도서다, 우수도서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 이제 화면 크기 조정 좀 해서 우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이제 도서라는 그 테이블이랑 우리 대여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도서라는 요 테이블이요. 요 테이블부터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 이 도서라는 이 테이블에는 각각의 이제 도서명들마다 각각의 책들마다 도서 코드를 전부 다 이제 부여를 해놓고 이 책이 언제 출간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때 이제 대여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대여 일수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때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우리 비고라는 그 필드요. 그 비고라는 필드를 보니까 아무런 데이터도 없죠. 이곳에다가 이 비고 필드의 값을 우수 도서다 이렇게 이제 변경하는 그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대여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도 보자고요. 대여 요 테이블을 이제 더블 클릭해 보니까 지금 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맨 앞에 보니까 우리 일련 번호가 들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서 코드다, 고객 번호다, 그리고 대여 일자다 해서 이렇게 이제 4개의 필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얘는 이제 제목 자체가 대여 내역이다 그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어떤 책을 어떤 고객이 언제 이제 대여를 해 갔는지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쭉쭉쭉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B012하고 도서 코드가 있는데 이 도서 코드는 이 고객이 지금 이 날짜에 한번 빌려갔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니까 B012 이 책을 이 고객이 이 날짜에 또 빌려갔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좀 내려가 보자고요.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갔더니 지금처럼 B012다 해서 이곳에 이제 도서 코드가 있고 이 도서를 이 고객 번호를 가진 그 사람이 요 날짜에 또 대여를 해갔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또 B012가 또 있죠. 이 책은 또 P018 이 고객이 이 날짜에 또 대여해갔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봤을 때 B012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이제 한번 빌려갔고 여기서 또 아까 한번 또 빌려갔죠. 그리고 그 위로 이제 쭉쭉쭉 올라가게 되면 B012 이 책을 여기서 또 빌려갔고 여기서 또 빌려갔죠. 해서 우리가 이제 대여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을 봤을 때 B012 이 도서 코드를 가진 그 책은 총 4번 이제 대여를 해 간 거죠. 그렇게 도서 대여의 그 횟수가 4 이상인 그 도서에 대해서 비고 필드 값을 우수도서 요걸로 이제 업데이트 해라 그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도서 대여 횟수라는 걸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그때 도서 대여 횟수라는 거는 도서 코드 그 필드를 이제 이용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이 도서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개수를 세주면 우리 이제 도서 대여 횟수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때 각각의 이런 도서 코드들마다 각각 도서 대여 횟수가 몇 번인지 우리가 도서 코드별로 묶어서 보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인 연산자 그리고 하이 쿼리 요걸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하이 쿼리를 이제 사용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셀렉트 구문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은 대여 내역 요 테이블을 이제 꺼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아니요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먼저 이동해주고 여기서 이제 쿼리에 우리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쿼리 창이 떴고 오른쪽에 보니까 테이블 추가 창이 이렇게 떴습니다. 그때 문제에서 우리 도서랑 대여 내역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일단 도서라는 요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대여 내역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전부 다 이제 추가시켜 놓고 우리가 테이블 추가 요 창은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때 우리는 이제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할 거니까 쿼리 유형부터 바꾸자고요. 우리의 쿼리 디자인을 보게 되면 쿼리 유형이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도서라는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을 이제 변경을 시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도서 대여 횟수라는 걸 이제 구할 때는 우리가 대여 내역 테이블, 이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도서 대여 횟수, 요걸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구해놓고 우리가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할 때 문제상에서 어떤 필드를 기준해서 비교해라 그런 말이 없어요. 없을 때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을 싹 다 이제 추가를 시켜놓고 그때 관계 설정이 어떤 필드로 이제 되어 있는지 그걸 이제 보면 돼요. 그때 도서 코드라는 이 필드를 가지고 이 두 개의 테이블이 서로 이제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서로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도서 코드라는 이 필드를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업데이트 시키고자 하는 그 테이블은 우리 도서라는 이 테이블이니까 이 대여 내역 테이블 요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가 이제 테이블 제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을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 하고자 하는 그 필드는 우리 비고라는 그 필드죠. 그래서 우리가 비고 필드요. 비고 필드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놓고 우리가 비고라는 이 필드의 값을 업데이트 해 달라. 어떤 걸로 이제 업데이트 해라. 우리 이제 우수 도서 요걸로 이제 업데이트 해 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업데이트에다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수 도서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서라는 그 테이블과 우리 대여 내역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서로 비교할 때 아까 우리 확인했을 때 도서 코드로 우리가 서로 비교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쓰기 위해서 도서라는 그 테이블에 도서 코드라는 이 필드요. 이 필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 시켜놓고 여기다가 우리 조건 쓰는 칸이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인 연산자 하이커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건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 밑에다가 이제 인 연산자 요거 이제 써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그 뒤에다가 하이커리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셀렉트 구문을 써주면 되겠죠. 셀렉트 검색해라. 뭘 검색해라? 우리 도서 코드라는 걸 검색해라. 그거를 어디로부터 검색해라? 우리 대여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로부터 검색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만큼만 쓰게 되면 대여 내역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도서 코드가 싹 다 이제 검색이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모든 도서 코드를 싹 다 이제 검색할 게 아니라 도서 대여 횟수가 4 이상인 그 데이터에 도서 코드를 이제 검색해달라. 그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때 이 도서 대여 횟수를 구할 때는 아까 우리가 대여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을 봤을 때 도서 코드별로 우리가 묶어서 그 횟수가 몇 번인지 그걸 이제 계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룹 바이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그룹 바이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 도서 코드별로 묶어달라. 그때 이제 묶긴 묶는데 도서 코드를 기준으로 싹 다 이제 묶어주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조건이 붙었죠. 그 조건은 우리가 이제 해빙절로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내가 이제 도서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도서 코드라는 그 필드에 카운트 개수를 세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서 코드라는 이 필드를 카운트를 이렇게 묶어주면 이 도서 코드라는 그 필드의 값을 가지고 우리 카운트 개수를 세워줄 거예요. 그때 이제 개수를 셀 때 뭐별로 세라? 우리 각각의 이제 도서 코드별로 도서 코드의 이제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수를 세워놓고 그 개수가 4 이상인 그 데이터들만 이제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크거나 같다 4하고 이렇게 써주고 맨 뒤에서 우리 이제 하이커리 요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식을 쓴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 대여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에서 우리 도서 코드별로 우리 도서 코드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 개수가 4개 이상인 4 이상인 그 데이터들에 뭐를 검색해라? 우리 도서 코드라는 걸 검색해라. 그 도서 코드랑 우리 도서 테이블에 들어있는 이 도서 코드랑 똑같은 그 데이터, 일치하는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해서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을 우수 도서 요걸로 이제 업데이트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우리가 싹 다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작성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쿼리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쿼리 디자인에 보게 되면 결과라고 있고 맨 앞에 이제 실행이라고 있죠. 실행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3개의 행을 새로 고칩니다. 그렇게 떴죠.
그리고 그때 이제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데 아까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우리 우수 도서 그렇게 써져 있던 게 3개 데이터가 맞죠? 그래서 우리가 3행을 새로 고칩니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해당 테이블이 이제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를 실행을 시켰는데 지금 여기서는 3개 행을 새로 고칩니다. 그렇게 떴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제 5개 행을 새로 고칩니다. 그렇게 떴어요. 만약에 그렇게 뜨게 되면 문제의 그림을 봤을 때는 3개 행인데 5개 행이라고 나왔으니까 뭔가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잘못된 거 그거 이제 찾아서 우리가 수정을 바로바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제 해당 테이블, 우리 도서라는 그 테이블의 비고 필드 값이 업데이트가 됐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쿼리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X 버튼이요. 이렇게 이제 X 버튼을 눌렀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문제에서 우수 도서 처리 요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쿼리 이름에다가 우수 도서 처리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쿼리 이름을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우수 도서 처리다.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 쿼리가 작성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도서라는 그 테이블이요. 도서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해서 우리 이렇게 B011이라는 그 도서가 이렇게 이제 우수도서다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B018 이 도서 코드가 우수도서래요. 그리고 B022요. 얘도 이제 우수도서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3개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게 맞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 된 것도 확인했으니까 이 도서 테이블은 우리가 그냥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이 5개 쿼리를 싹 다 이제 작성을 다 해봤는데 이 문제들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때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 모두 다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5문제는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XX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문제를 풀다가 잘 안되거나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꼭 해당 문제를 반복적으로 꼭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